2장 지각의 통로 혹은 인식 채널.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사람의 감각 경험은 잠정적으로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더 풀어 나아가기 전에 이 대목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라는 구분은 엄밀히 말해 둘 다 주관적인 세계의 일부입니다. 의식에 있는 모든 정보를 편의상 외부와 내부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일 뿐이에요. 또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 생각해 보지요. 대체로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맛과 냄새를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는 통상 객관적이라고 여기지요. 물질 세계의 사물들에서 얻는 이런 정보를 크게 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세상 그림에서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서로가 짐작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의 내면 세계가 저마다 다 다른 만큼, 백인백색인 만큼 객관적인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루겠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바깥 세계부터 봅니다. 이 바깥 세계를 우리가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오감을 통해 인식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지요. 즉, 뭔가를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냄새에 맡고 맛으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보예요. 달리 말해 시각을 통해 접하는 정보는 청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 없고, 맛으로 느끼는 것은 냄새로 감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얻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정보 유형을 정보인식 채널이라고 부르도록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하필 오감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게 여겨본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감 같은 것도 있다고 여기지요. 그걸 직관이나 초감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시력이나 텔레파시 같은 초감각적인 지각 능력의 소유자들이 감지하는 것이 어떤 미지의 원천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해도 결국 그런 정보도 다섯 채널들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즉, 그 초능력자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건 아닌가 말이죠. 그게 아닐 수도 물론 있겠지만요.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들한테서 좀 정확히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보통 사람의 기본적인 오감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정보 채널이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지요. 다시 우리의 궁금증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보 채널이 왜 하필 5개냐 하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이에 대한 대답은 물음처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 인체에 눈과 귀, 피부, 코, 혀 같은 지각기관을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피부와 코, 혀에는 특수한 수용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것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박쥐가 이용하는 반향정위 같은 감각기관을 대자연은 우리한테, 인간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철새들이 비행 목적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구의 전자기장 감지 능력은 어떻습니까? 박쥐가 반향 정위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지각한다고 생각하나요? 반향 정위는 소리에 따라 공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죠. 초음파를 계속 발사하고 반사되는 되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장애물이나 먹이까지의 거리를 결정하지요. 박쥐의 이런 정보 채널이 인간의 청각이나 촉각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의 오감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 새로운 유형의 정보는 아닐까요? 새들이 지구의 전자기장을 인식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새로운 정보 형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동물에게는 별난 지각 채널들이 다 있네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오감처럼 다양한 지각 정보 형태가 있다는 것이 대체로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자연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 후각을 주지 않았다면 세상에 냄새라는 게 있음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겠지요. 그러면 냄새 같은 정보는 자연에 없다고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후각 수용기가 있는 어떤 외계 종족이 냄새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그걸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내면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에는 어떤 정보 채널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요. 그러려면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상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충분해요. 예를 들어 구름이 발뿌리에 걸리는 태백산 정상이나 혹은 연인의 다정한 손길, 혹은 엄마가 갓 구운 빵의 냄새와 맛, 이런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에도 5가지 정보 채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내면 세계에서도 결코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라고요. 결과적으로 바깥 세상이든 내면 세계이든 거기서 얻는 모든 감각 경험을 우리는 전부 5가지 채널을 통해 인식하는 거지요. 앞에서 계속 나온 얘기다시피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6번째 채널도 있기는 해요. 이건 균형 감각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별개의 정보 채널로 구분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촉각의 특별한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감에 비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감각 형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얘기에서는 조금 젖혀놓겠습니다. 우리 시리즈에서는 편의상 정보 수용 채널들을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 채널, 듣는 것은 청각 채널, 그리고 촉각과 후각, 미각을 합쳐서 운동 감각 채널이라고 부를 겁니다. 3가지 채널을 운동 감각 채널로 묶은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에요. 즉, 운동 감각 채널은 피부로 느끼거나 감지할 수 있는 정보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른바 고유 감각 같은 중요한 지각 형태도 있지만 오감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한테 눈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에 색깔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한테 귀가 있기 때문이지 세상에 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네, 이런 것은 세상을 앞으로 이제 제대로 인식하는데 먼저 갖춰 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눈과 귀가 있는 대신에 반향 정위나 지구의 전자기장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그때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그대로일까요? 세상은 우리 감각기관이 흔히 인식하는 모습 그대로의 세상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감각기관들의 어떤 작업이나 작용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정말 건강한 생각거리 아닙니까? 오늘 하루 짬짬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지각의 물리적 현상이라는 점을 두고 얘기를 나누지요.